어린이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쌤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있나요? 나눗셈이란 어떤 수를 임의의 수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눗셈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지도 기억하나요? 그래요. 나눗셈을 하고 나온 답을 우리는 몫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또 곱셈과 나눗셈의 반대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는 곱셈 구구를 통해서 찾는다는 것도 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빠뜨린 것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래요. 나머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몫을 구하고 나서 어떤 수가 남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100점이에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 무엇인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주판으로는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주판으로 하는 나눗셈의 기초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누는 수가 한 자리이고 몫이 한 자리인 나눗셈, 아주 쉬운 나눗셈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나눗셈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눗셈을 주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주판 친구를 써서 처음에는 덧셈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뺄셈을 했었고 곱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눗셈까지 한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먼저 주판으로 나눗셈을 할 때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면 보세요. 자, 주판으로 하는 나눗셈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자릿수를 계산해서 나누어지는 수를 주판에 놓아요. 자릿수를 계산해서 나누어지는 수를 주판에 놓아요. 이것이 첫 번째 순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첫 수를 비교해서 몫을 놓을 자리를 정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 몫을 놓은 후 몫과 나누는 수의 곱을 나누어지는 수에서 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주판으로 하는 나눗셈의 순서였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주판으로 하는 나눗셈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마 큰 주판에서 선생님과 함께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덧셈, 뺄셈, 곱셈에서도 자릿수가 있었듯이 나눗셈에서도 자릿수가 있고 이 자릿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릿수를 계산해서 나누어지는 수를 주판에 놓고요. 그 다음에는 몫 놓을 자리를 정할 건데요. 이 자리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첫 수를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몫을 놓은 후 몫과 나누어지는 곱을 나누어지는 수에서 빼는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나눗셈에서 자릿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자릿수란 나눗셈에서의 자릿수란 자, 잘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에서 나누는 수의 개수만큼을 뺀 것이 나눗셈에서의 자릿수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좀 어려운 나눗셈 같아 보이지만 그냥 자릿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보세요. 2584 나누기 76.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수 바로 2584죠. 네 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76이 나누는 수, 두 자리 숫자죠. 자, 그래서 네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고 나면 어때요? 4 빼기 2는 2니까 두 자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자릿수는 바로 두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곱셈에서는 우리가 자릿수를 어떻게 구했었어요? 곱하는 수의 개수와 곱하여지는 수의 개수를 더해서 자릿수를 구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의 곱셈이라면 3 더하기 1 해서 곱셈의 자릿수가 네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눗셈에서는 그 반대예요. 자릿수를 구할 때 두 수의 개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에서 나누는 수의 개수를 빼서 자릿수를 구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자릿수가 구해졌죠? 자, 그럼 그 자릿수의 바로 뒷자리에 나누어지는 수를 놓아주세요. 이것이 나눗셈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 조금 전 그림으로 봤던 문제, 자릿수 구하는 법과 나누어지는 수를 주판에 어떻게 놓는지 우리도 한번 실제로 주판에서 해볼까요? 엄지로 아래 알, 엄지로 위 알. 자, 조금 전 문제에 나누어지는 수가 뭐였죠? 2584. 이 수는 총 4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는요? 그래요. 76. 이것이 나누어지는 수인데요. 이 수는 2자리 숫자네요. 자,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에서 나누는 수의 개수만큼 빼라고 했으니까 4 빼기 2를 하면요. 자릿수는 2자리가 되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릿수는 2자리. 그럼 10의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는 어디에다 놓으라고 했어요? 나누어지는 수를 바로 여기다 놓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계산한 자릿수의 바로 뒷자리에서부터 나누어지는 수를 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아니라 뒷자리라면 1의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2584를 차례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나요? 자릿수는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에서 나누는 수의 개수를 빼서 구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는 바로 계산한 자릿수 바로 뒷자리에서부터 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나누어지는 수를 다양하게 주판에 놓는 연습을 해보기로 하는데 그림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24 나누기 6의 경우는 우선 나누어지는 수를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부터 확인해 봐요. 2자리 나누기 1자리니까 자릿수는 2 빼기 1은 1. 자릿수는 1이죠.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를 어디다 놓으라고요? 자릿수의 바로 뒤에서부터 24를 놓으라고 했죠. 뒷자리인 0의 자리에서부터 나누어지는 수 24를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48 나누기 12의 경우는 어디다가 이 나누어지는 수를 놓으면 될까요? 2 빼기 2. 2자리 숫자니까 2 빼기 2 하면 0이 되죠. 0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데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그래요. 마이너스 1의 자리 4, 마이너스 2의 자리에 8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74 나누기 86의 경우는요. 4 빼기 2. 자릿수는 2자리인데 바로 그 뒤에서부터 이 나누어지는 수를 놓으라고 했죠. 5074를 5074 순으로 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한 자릿수의 바로 뒷자리에서부터 나누어지는 수를 놓는 것이 바로 나누어지는 수 주판에 놓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식과 주판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해봤는데 보다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판에서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놓아볼게요. 자, 처음에 24 나누기 6은 2자리 빼기 1자리니까 1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자릿수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놓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릿수가 구해졌으면 그 뒤에 자리부터 나누어지는 수 24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중간 그림의 문제 48 나누기 12는 2자리 나누기 2자리였으니까 2 빼기 2 해서 자릿수는 0의 자리. 이 자리가 1의 자리고 이 자리가 0의 자리니까 여기에 바로 뒤의 자리부터 48을 놓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마지막 문제 5074 나누기 86은요. 4 빼기 2는 2. 자릿수는 2자리, 바로 이 자리지만 뒷자리인 1의 자리에서부터 5074를 놓으면 된다는 거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나누어지는 수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나요? 자, 먼저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 빼기 나누는 수의 개수를 해서 자릿수를 알아본 다음에 계산된 자릿수의 뒷자리에서부터 나누어지는 수를 주판에 놓으면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주판에서 자릿수 정하는 방법과 바로 그 뒤에 자리에 나누어지는 수를 직접 놓아보니까 어땠어요? 이해가 좀 더 쉽나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몫을 놓을 자리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그림부터 보세요. 자, 몫을 놓을 자리는요. 자, 잘 보세요. 주판에 놓여 있는 수의 바로 앞에 또는 한 칸 건너 앞자리가 돼요. 자,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를 주판에 놓았었죠. 그 수의 바로 앞자리 또는 한 칸 건너 앞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가 되는데요. 자, 나누어지는 수의 첫 수와 그리고 앞으로 나눌 수의 첫 수 크기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의 첫 수와 나누는 수의 첫 수 크기 비교 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누는 수의 첫 수가 크면 바로 앞에, 나누는 수가 작거나 같으면 한 칸 건너 앞에 놓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주판에 놓여 있는 수와 나누는 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몫을 놓는 자리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몫을 놓을 자리는요. 자, 나누는 수의 첫 수가 크면 바로 앞에 자리. 작거나 같으면 주판이 놓여진 곳에 한 칸 건너 앞에 자리에 몫을 놓을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면은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비교를 해서 첫 수가 같을 때에는 둘째 수까지 비교를 해서요. 나누는 수의 둘째 수가 크면 바로 앞에 목 9를, 나누는 수가 작거나 같으면 한 칸 건너 앞에 목 1을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 놓을 자리가 결정되면 주판에 놓여 있는 뒤에 두 자릿수를 읽는 것까지가 순서인데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금 알아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죠? 나눗셈을 할 때 자릿수를 알아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몫을 어디에 놓는지, 목 놓을 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몫을 아까 어디에 놓는다고요? 주판에 놓여 있는 수, 나누어지는 수의 바로 앞이나 한 칸 건너 앞,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몫을 놓아야 하는데 나누는 수의 첫 수가 나누어지는 수 첫 수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나누어지는 수에서 나누는 수를 뺄 수 없으면 몫을 놓는 자리는 바로 앞이 되고요. 나누는 수의 첫 수가 작으면, 다시 말해서 나누어지는 수에서 나누는 수를 뺄 수 있으면 몫은 한 칸 건너 앞의 자리에 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만약에 첫 수가 같을 때에는 둘째 수까지 비교해서 나누는 수의 둘째 수가 크면 바로 앞에 목 9를 놓고, 나누는 수의 둘째 수가 작거나 같으면 한 칸 건너 앞에 목 1을 놓아요. 자, 역시 이 모든 내용은 주판에서 직접 해보는 것이 더 확실할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림부터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24 나누기 6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례차례 알아볼게요. 자, 잘 보세요. 24 나누기 6. 먼저 자릿수부터 확인해 봐요. 2 빼기 1은 1. 그러면 자릿수는 한 자리,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나누어지는 수 24를 놓았나요? 아니죠. 바로 뒤의 자리에서 2, 4, 24를 차례대로 놓아요. 자, 그런 다음에 몫을 놓을 자리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요. 자, 나누는 수 6과 놓여진 24 중에 앞의 수 2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크죠? 바로 나누는 수 6이 나누어지는 수 2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앞에, 바로 앞자리라면 한 자리 숫자, 이 1의 자리가 되겠죠? 1의 자리에 몫을 놓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놓을 자리가 정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뒤에 두 수를 읽으라고 했어요. 두 수는 2, 4, 24가 되겠죠? 여기서 24 안에 6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이 몇 번 들어가죠? 4번. 6, 4는 24니까요. 4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 놓을 자리에 4를 이렇게 더해주고 4, 6은 24니까 나누어지는 수에서 24를 빼면 어때요? 전부 다 이렇게 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몫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순서로 주판에서 나눗셈을 하는 건데 여러분도 직접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직접 한번 주판을 꺼내 들고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해보도록 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 조금 전 24 나누기 6.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했죠?
우리 자릿수부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24는 두 자리 숫자, 6은 한 자리 숫자, 2 빼기 1은 1. 자릿수는 바로 여기,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는요. 여기서 바로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의 자리, 뒷자리부터 나누어지는 수 24를 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목 놓는 자리를 확인하세요. 자, 바로 앞 또는 한 칸 건너 앞이 몫을 놓는 자리가 된다고 했는데 어때요? 나누는 수 6이 놓여져 있는 나누어지는 수 2보다 앞에 자리 2보다 나누는 수 6이 크니까 바로 앞에 자리가 목 놓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목 놓는 자리가 정해지면 뒤에 두 수를 읽어주세요. 24. 24 안에 나누는 수 6이 몇 번 들어가요? 6이 4번이 들어가죠. 그럼 1의 자리에 목 4를 놓고 목 4와 나누는 수 6의 곱 24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전부 다 빼줘서 여기에 하나도 남지가 않았다면 우리는 드디어 몫을 구한 거예요. 목은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연습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12 나누기 2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릿수 먼저 구할게요.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니까 자릿수는 여기, 그리고 바로 뒤에 나누어지는 수 12를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몫을 놓는 자리를 정해야 되겠죠? 나누어지는 수 1보다 나누는 수 2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고요. 목 놓는 자리가 정해지면 뒤에 두 수를 읽어요. 12. 12 안에 나누는 수 2가 몇 번 들어가죠? 6에 12니까 6을 놓고 2와 6의 곱 12를 차례로 빼주세요. 자, 지금 전부 다 빼서 이제는 0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몫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54 나누기 6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릿수는 2 빼기 1은 1. 뒤에다가 54를 놓고요. 이번에도 나누는 수 6이 이 첫 수 5보다 크기 때문에 몫은 바로 앞에 자리가 돼요. 그리고 뒤에 두 수 54 안에 6이 몇 번 들어가죠? 6, 9는 54. 그렇죠? 6과 9의 곱 54를 차례로 빼주고 나면 답이 9가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죠. 자, 직접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몫이 한 자리 숫자라서 곱셈 구구도 한 번만 계산하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나눗셈 문제는 이제 연습해 봤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덧셈, 뺄셈, 곱셈 문제도 안 잊어버렸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덧셈, 뺄셈 연습 문제도 몇 개 풀어볼게요. 문제 보세요. 자, 숫자가 조금 커진 것 같죠? 자, 612부터 차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가 1의 자리니까 612, 100의 자리부터 숫자를 차례로 놓아야 되겠죠? 612 더하기 430, 430 더하기 584, 167도 더해주고요. 7은 10의 자리와 머리와 7의 꼬리 두 개를 같이 올려서 구할 수 있었죠? 그런 다음에 289까지 289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자, 첫 번째 문제의 답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00의 자리부터 2082가 되었어요. 자, 우리 덧셈, 뺄셈. 이번에는 뺄셈도 들어가 있는 문제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잘 보세요. 157 419, 419. 자, 여기서 385를 빼야 되는데요. 100의 자리에서부터 차례로 빼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385를 차례로 빼주고 그 다음에는 896을 더해야 되겠네요. 800, 자, 90은 여기서 바로 더할 수가 없고 100의 자리에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1000의 자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1을 빼주고 6까지 더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204를 빼고 나면요. 답은 883이 됐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덧셈 뺄셈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해봤던 거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자리만 잘 지켜서 배웠던 대로만 하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곱셈 문제도 2문제 나갈 거예요. 문제 잘 보고 답을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5189 곱하기 8이에요. 자, 나눗셈의 자릿수 구한다고 곱셈의 자릿수 구하는 거 잊어버리진 않았죠? 4자리 곱하기 1자리는 4 더하기 1. 바로 5번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899단을 외우고 5189의 앞에서부터 구해볼게요. 8, 5는 4, 0. 40, 10보다 크니까 손을 짚고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4, 0 이렇게 놔야 되겠죠? 8, 1은 0, 8. 10보다 작으니까 0, 8. 뒤에다가 8을 놓아요. 손을 역시 떼지 말고 8, 8은 64, 8, 9는 72. 이렇게 해서 구해진 답은 41,512가 되었네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4자리 곱하기 1자리, 3,902 곱하기 3이에요. 항상 4자리 곱하기 1자리의 문제는 자릿수가 5번째 자리, 여기서 시작하고요. 자, 이번에는 3의 구구단을 외워야 되겠네요. 3,902의 앞에서부터. 3, 3은 10보다 작은 수니까 3, 3은 0 하고 9. 뒤에다 놓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3, 9는 27. 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3, 0은 0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뒤로 움직여주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 3, 2는 6. 마찬가지로 10보다 작은 수니까 0하고 6. 6을 뒤에 자리에다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확인해 보니까 11,706이 되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곱셈 연습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000자리, 10,000자리 답도 척척 풀어내는데 그것에 비하면 나눗셈은 정말 쉬운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나눗셈 문제도 몇 개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익숙해져서 아마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문제 보세요. 28 나누기 7. 자, 자릿수는 2자리 나누기 1자리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되는데 그 뒤에부터 28을 놓으라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28의 첫 수 2와 나누는 수 7을 비교해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누는 수 7이 크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라고 말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뒤에 두 수를 읽어주세요. 28. 28 안에 나누는 수 7이 몇 번 들어간다고요? 7, 4가 28 되겠죠? 4를 놓고 목 4와 나누는 7 곱해서 4, 7에 28을 차례로 빼주고 나면 답은 4가 되었죠? 몫은 4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8 나누기 4. 자, 한 자리 나누기 한 자리는 1 빼기 1. 0이 되죠? 자, 주판에서의 자릿수 0은 바로 1의 자리, 뒷자리, 여기가 0의 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0의 자리, 자릿수의 바로 뒷자리에 나누어지는 수를 놓으라고 했으니까 8을 바로 이 자리에다 놓아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몫을 놓을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 첫 수 8보다 나누는 수 4가 더 작아요. 이럴 때는 바로 앞의 자리가 아니라 나누는 수가 작을 때는 한 칸 건너 앞의 자리, 바로 여기가 몫을 놓는 자리라고 했죠. 목 놓는 자리가 정해지면 뒤에 두 수를 읽어주세요. 자, 뒤에 두 수를 읽으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읽어야 되니까 0, 8. 80이 아니라 0, 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8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요? 그렇죠. 4가 2번이 들어가겠어요. 2와 4의 곱, 8을 0, 8을 이렇게 차례로 빼주고 나면 자, 두 번째 문제의 답도 구해졌네요. 2가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나눗셈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새로웠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첫 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는 나누는 수의 첫 수가 더 작았어요. 그럴 때는 목 놓는 자리가 어디가 된다고요? 그래요. 그럴 때는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몫을 놓는 자리가 되는 거고, 몫을 놓는 자리가 정해졌으면 바로 뒤에 두 수를 읽을 때 80이 아니라 0, 8, 즉 8이 되는 거죠. 0까지 포함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엄지로 아래 알, 엄지로 위 알. 오늘은 우리 나눗셈을 주판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순서를 하나하나 다시 기억해 볼까요? 먼저 자릿수를 계산해서 자릿수의 바로 뒷자리에 나누어지는 수를 놓고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첫 수를 비교해서 목 놓는 자리를 정했죠. 나누는 수가 크면 바로 앞에, 나누는 수가 같거나 작으면 한 칸 건너 앞에 자리가 목 놓는 자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몫을 놓는 자리 바로 뒤에 두 수를 읽어야 하고요. 몫은 어떻게 구했어요? 목 놓는 자리 바로 뒤 두 수 안에 우리가 나누는 수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곱셈 구글을 통해서 알아봤었죠. 그렇게 몫을 놓은 다음에 목과 나누는 수의 곱을 나누어지는 수에서 뺐어요. 그렇게 다 빼지면 몫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배운 내용 오늘 꼭 복습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모두들 안녕!